우리 시장은 지수상 박스권이야. 그죠? 박스권 상황에서 누군가는 오르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수는 정체된 상황에서 2월 중순부터 작년 1월 감감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1월 주도 섹터는 1월 달에 셀바스 AI, 그죠? 뭐, 유닛, 코난 테크놀로지 해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그러다가 2월 달에 2월 15일부터 2차 전지. 그죠? 그러면서 7월까지 급상승을 했었잖아. 그런 이후에 로봇도, 셀바스 AI라 이런, 뭡니까? 그 조그만 썼던 소프트웨어 쪽 라인들이 몰락을 했고, 로봇도 몰락을 했고, 2차 전지도 하락 조정을 했지, 그지? 그러면서 주도 섹터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흐름 부분을 갖는 상황에서 올해는 HBM 쪽이 뭡니까? 작년에 이어서 1, 2월, 3월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2월 중순 요때부터 송배전망, 그지? 뭐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 일진전기, 재룡전기 뭐 해서 뭐 난리부르스를 쳤잖아. 그게 지수가 올랐어요? 아니잖아. 지수는 박스권인데, 그죠? 화장품도 4월달 코스피 지수, 그지? 그때가 실리콘2가 어떤 때였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란 포격하고 뭐 했다고 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난리가 나면서 여기 2520포인트까지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었던,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었던 그때잖아. 그죠? 그때부터 화장품은 뭡니까? 4월 들어서 3월 말 이때 실리콘2가 3월 29일 우리가 정확하게 11,900원에 들어가던 이때가 뭡니까?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는 급락하던 때야. 그죠?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상승 출발을 낸 게 화장품이라고. 그지? 그리고 송배전망 3단계 상승이 그때 시작을 한 거고. 자, 여기에서 어제 이야기했었던, 그지? 실리콘2나 화장품 이 내용은, 그지? 어제 다 들으셨잖아. 왜 어제 화장품 주가가 세게 조정을 받는데도 이 이야기를 했냐? 아직도, 그지? 한참이 남았다는 이야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봐. 지수가 박스권인데, 얘네가 한참이 남았다는 건, 다른 섹터들은, 일부 다른 섹터들은 못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오늘은 비단 미국 시장 때문에 저 낙폭과대한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일부 반등하고 하지만, 시장 지수 자체가 세게 올라갈 일이 크지 않다는 거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화장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 중에 최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돼. 최고 많이 알고 있다. 그지? 최고 많이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베팅을 못하면 그거는 빵인 거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내용이 뭐예요? 중시 주도 찾기, 주도 섹터 찾기, 쟁거름, 화장품, 전력, 조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화장품 쪽 라인 부분에 놓여진 게 지금 화장품의 기본적으로 수출.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제? 3월달에 0.8% 증가를 했는데도 1, 4분기 실적이 전부 다 서프라이즈 했다. 4월달에 26%가 더 증가했다. 그죠? 그럼 2, 4분기 실적이 더 좋으니까 밀리면 왜 쓴 거야? 이해되시죠? 밀리지도 않아, 별로. 자, 여기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지금 1분기에 전체적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21.7% 증가했다는데, 그거보다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2, 4분기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게 힌트야. 기사 내용에서. 그죠? 그러면서 제2의 K뷰티, 메가 브랜드 이 탄생을 기대한다.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보내드렸던 리포트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죠? 화장품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지난해 32.7%에서 올해 1분기 26.6%까지 중국은 떨어졌어. 그러나 미국은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2%밖에 안 돼. 일본은 4%밖에 침투를 안 했어. 우리 화장품이. 그죠? 앞으로 확대돼서 10% 정도까지만 올라간다 해도 무궁무진한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아모레퍼시픽 14%, 코스 RX, 그죠? 이 코스 RX가 대박인 거라고. 코스 RX가 사실 규모 면에서 그리고 APR 89%, i패밀리 C S 92%, VT 80%, 클리오 47%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이게 실적이야. 그런데 성장 초입 단계다. 응? 성장 초입 단계. 그런 가운데에서 브랜드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키움증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야, 이게. 어제 여러분들께, 그리고 그 이전에 화장품과 관련된 설명한 거하고 크게 다른 거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종목별로 보기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거라고. 그제? 지금 요 주가 흐름은 대부분 다 올랐는데, 그제? 한국콜마가 제일 비시라고. 이게 이제 중국 비중들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 뭐 실리콘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여기에 얘가 안 넣더라고. 그죠? 얘는 멍청한 애지. 화장품만 보니까. 화장품 플랫폼인 실리콘2의 성장성을 얘는 모르는 거지. 화장품 업체만 뭐해? 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제가 실리콘2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뭐예요? 개별 기업의 화장품 회사도 중요하지만 그걸 총괄적으로 플랫폼을 형성해서 하게 되면 매력이 더 큰 거란 말이야. 주식시장에서 제가 어제 공개방송 도직구 이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도 똑같은 거야. 주식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섹터가 대부분 안 좋아. 성장하는 산업도 없어. 그러면 가장 먼저 매도해야 되는 섹터가 뭐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 그치? 가장 먼저 매도해야 되는 섹터가 뭐예요? 특별히 좋은 성장 산업이 없어. 시장은 다 침몰해. 가장 먼저 매도해야 되는 섹터. 지주사. 모르셔? 지주사. 그죠? 왜? 여러 기업들이 놓여져 있으면 시장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 매번 제가 가족 비교를 하는데 열 아들, 딸, 관계사, 자회사 이거 갖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개판되는 거잖아. 그죠? 반대로 시장이 좋고 이게 좋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대부분 섹터가 다 올라간다. 그러면 열 아들이 전부 다 휘황찬란한 기업에 취직한 것 같이 실적을 내니까 지주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게 가장 기본이야, 주식에서.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가 좋은 것도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주사의 매력은 사실 크지가 않아. 섹터 성장, 섹터 실적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죠? 그런데 그 섹터 내에 섹터의 화장품이 비중국을 향해서 68%의 증가를 보여주는 흐름을 갖고 가.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지주사 개념인 실리콘2가 가장 1등인 거지. 그죠? 그래서 11,900원에 계속 제가 공략의 포인트를 삼았었던 게 그 이유인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조 8천억 이상 넘어왔고. 그러면 이제 그 개별 기업들에서 옥과 석을 가려야지. 그죠? 그게 이제 브랜드 파워로 확대될 수 있는 기업이 누군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흐름 부분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죠? 그거를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서. 그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미국과 인디, 뷰티 행행 트렌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어제도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화장품 성장은 지금, 만약에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라면 새로운 게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제치고, 그죠? 화장품 수출 2위가 됐다. 그죠? 그 흐름이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나라 자체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구조적 성장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러면서 개별 기업에 히트 작품이 있어야 된다고. 그죠? 히트 작품이 있어야, 이거 써보니까 엄청 좋네? 그래야 그거를 변형한 새로운 제품이나 다른 여타 제품도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제품 라인업과 제품 카테고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 좋아. 그런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그 판매가 액수 자체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1등이지. 코스알렉스 이쪽 라인 부분이 매출이 엄청나니까 지금. 그래서 히트 제품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채널을 확장하고 이러면서 브랜드 자리매김하고, 그죠? 그런 흐름들을 탈 수 있는 종목, 그런 부분들이 여기 키움증권에서는 클리오, 그죠? 마녀공장,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마녀공장이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기업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실리콘투나, 클리오, 그리고 뭐예요? 아이패밀리. 그죠?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아이패밀리 S 뭐지? 정확하게 이름이? 아이패밀리도 역사적 최고 실적을 냈어. 아이패밀리 SC, 맞아. SC, 아이패밀리.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미칠이 근데 조금 줄었어. 이제 1, 4분기에. 이게 뭐 청귤 세럼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잘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마녀 공장은 좀 늘었고. 이제 근데 이제 단위 자체가 조금 작아서 그렇고. 근데 뭐예요? 여기는 지금 진출해 있는 거고, 그죠? 진출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 앞으로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까지를 감안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브랜드 인큐베이팅도 중요하고, 그죠? 그런 흐름들로, 갈 수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개별 기업들의 전부 다 화장품이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화장품과 관련해서, 여기 코스알엑스와 관련된 매출 나와 있네. 그죠? 지금 코스알엑스의 그 매출 봐보세요. 2022년엔 뭐 미미했잖아. 2022년엔. 그죠? 근데 2023년, 2024년에는 뭐 급증하고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성장 흐름에 큰 흐름이 되고 거기에 미국이나 동남아, 유럽 이런 쪽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스RX의 실적이 아모레퍼시픽의 연결 실적에 반영되는 게 5월부터야.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훨씬 좋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그죠? 코스RX는 지금 미국 내 히트 제품이고 그걸 통해서 채널 카테고리 확장하고 있고 마케팅과 그리고 또 브랜드 닉네임 그게 향상되고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성장할 거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LG 생활건강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선두주자로 나온 거고,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미국 채널에서 지금은, 뭐 아까 실적 보면 조금 주춤했지만, 앞으로 성장이 더 클 가능성이 높고, 청귤, 청귤 세럼인가? 뭔가, 그죠? 그러기다가 이제 크림류, 이런 쪽도 판매가 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제품 라인 출시도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클리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아이패밀리 SC 그죠?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 기업에서는 마녀공장 기존의 마녀공장이 아마존, 코스트코 이런 이제 온라인 채널에서 오프라인까지 코스트코 오프라인까지 입점 채널을 지금 늘리고 있으니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상황 흐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지?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라인을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실적을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기에 편한 건 그만큼의 실적이 안 된다는 거라고. 그죠? 아까 지수하고 종목 섹터의 가격 흐름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 지수가 박스권일 땐, 그죠? 실적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이 양호한 흐름 부분이 전개되는 섹터가 오히려 더 높은 흐름을 보여준다. 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제 FOMC 이사락에서도 나온 것처럼 뭡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이 노이즈가 계속 있어. 그러니까 금리와 연관된 섹터가 치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결국 현금 창출 능력이 높은 종목에 매매 포커스가 잡혀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유형의 종목이 지도 흐름을 보이는 거고. 송배전망이 크게 상승했었던 것도 그죠? 걔네가 송배전망이 성장성도 있지만 지금 단박에 실적을 내면서 현금 창출 능력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그 후속이 화장품이다. 그제? 그건 큰 변화가 없다. 아셨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 아셨죠? 자, 2주 전에 방송을 하면서 4월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4월 수출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도
뭐 4월 달에 56.1% 증가를 했지만 반도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AI 기대감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속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HBM이나 그죠?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조정폭이 컸죠. 반면에 화장품은 그죠? 3월 달에 0.8% 증가를 했는데 4월 달에 26%, 그리고 자동차가 3월 달에 마이너스 5%였었는데 4월 달에 10% 증가. 오늘 현대차가 10% 날랐죠. 그죠?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소 관련, 친환경차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9%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연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적, 이런 부분들의 섹터 부분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뭐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그죠? 3월 말 요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께 화장품 쪽 섹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저희 회원님들은 요 3월 29일 날 11,900원 실리콘2를 공략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올라왔어요. 그죠? 올해 들어 실리콘2가 그죠? 286%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거의 9%대 조정을 보이면서 단기 조정 시그널을 조금 보였는데 이 기업이 왜 넘버원 뷰티 기업이냐, 화장품 기업이냐라고 보시면 500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를 200개가 넘는 국가에 판매를 하고 중국 수출 없이 해외 매출 비중이 93%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글로벌 유통 사업 노하우 기반으로 K-브랜드 역직구 시장을 선도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K-뷰티에서 K-푸드, K-팝 그리고 K-스타일 이런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가 실리콘2만 상승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아모레퍼시픽도 급등을 했고 오늘 조정을 받은 아이패밀리 SC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각 국가별 K뷰티 관심도 추이가 서방 국가,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고 화장품 업종에 대한 시각,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이 긍정적이고 중소형 사 중심, ODM, OEM 업체 중심으로 꾸준히 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이 그 핵심은 수출입니다. 결국은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전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런 2012년대 후반 이 부분에 화장품이 한번 날랐을 때는 그때는 중국의 비중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은 중국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 홍콩을 제외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2024년 4월 누적 기준 비중을 보게 되면 비중국향 비중이 68%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지금 2위 정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이 2014년에 이탈리아나 영국, 일본을 제쳤고 2016년에 독일, 2020년에 미국을 뛰어넘어서 지금 시장 글로벌 점유율이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14%를 가지고 있는 이 중화권 시장 이 부분보다는 86% 시장의 이 비중국 쪽으로 저변을 확대해가는 화장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14%를 차지하면서 약 100조 원의 시장이고 86% 여타 시장 부분은 680조 원의 시장이니까 그쪽 서방 국가 쪽으로 확산되는 이 흐름 부분에 편승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 화장품 경쟁력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보시면
세계 최고의 ODM사 다수를 보유하고 있고 품질 안정성에 대한 신뢰에다가 혁신적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다양하고 트렌디한 제품이 매우 넘쳐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을 가능케 했었던 게 치열한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 출시를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에게 좋은 소구점을 갖고 있는 게 한국 화장품의 매력이다. 미국이 전 세계 1위 시장입니다. 수입 비중이 11%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여러 개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매출의 비중은 어느 정도냐? 2% 내외입니다. 그죠? 아직도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 그죠? 아시아의 주요 시장인 일본의 수입 비중 역시 11% 내외인데 우리가 일본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 비중은 4% 정도. 그죠? 일본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이 상당히 연평균 30%로 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이제 리스크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역시 저가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부터 갑자기 2023년 갑자기 이렇게 중국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이나 동남아에 늘어나고 있는 부분. 반대로 얘기하면 서방 국가 쪽으로 미국, 일본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더 수출 흐름을 양호하게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